뉴진스의 엄마로 불리는 어도어 대표 민희진. 그녀는 과거 SM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FX 등의 감각적인 비주얼과 감성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하이브로 이적해 신생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로 취임하여 뉴진스의 글로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이브에 자랑할 만한 새로운 업적이 되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이들의 갈등은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요? 라인바이트는 이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 바로 국내 엔터사들의 진화하는 조직 시스템인 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K-팝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진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컨셉과 양질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와 앨범을 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많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구축의 핵심 전략, 바로 멀티 레이블입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하이브 대 민희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멀티 레이블이라는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국내 엔터사에 최초로 도입한 JYP의 창립자인 박진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영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비와 원더걸스의 국내 대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합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은 전방위적인 도미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목표들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미국 진출은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진영은 향후 K-팝 시장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느끼면서 미국 음반 시장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리고 총괄 프로듀서로서 박진영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을 개편하여 멀티레이블이란 선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멀티레이블 무엇일까요? 기존의 업무별로 나눠져 있던 팀에서 이제 각각의 아티스트를 전담하는 본부제로 바꾼 시스템이죠. 그리고 각 본부 안에 마케팅, PR, 매니지먼트 팀을 포함하여 박진영 개인이 아닌 멀티레이블이라는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처음 데뷔한 아티스트가 2015년에 트와이스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트와이스는 글로벌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2018년 JYP 수장 박진영은 공식적으로 그동안 구축한 멀티레이블을 포함한 JYP 2.0 비전을 발표하였고, 그해 JYP는 시가총액 1조를 달성하고 5년 후인 2023년 시가총액 3조라는 훌륭한 결과표를 받게 됩니다. 2PM과 미스의 노래의 시작과 끝에 나오던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지 않나요? 어찌 보면 정들었던 이 JYP 도입부는 멀티레이블 체제 이후로 이제 들을 수 없지만 JYP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나가고 있죠. 통상 하나의 아티스트를 탄생시키는 과정은 꽤 복잡합니다. 아티스트 발굴부터 육성, 음원 수급, 녹음, 앨범 제작, 뮤직비디오 촬영, 마케팅까지 1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연예기획사는 아티스트 데뷔 혹은 앨범 발매를 앞둘 때마다 내부 인력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그룹들 간의 활동 주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의 공백은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이어지면서 결국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멀티레이블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다채롭습니다. 첫째, 각 아티스트와 레이블만의 고유의 색깔과 퀄리티는 높이되, 둘째, 그들의 활동 주기, 앨범 출시 주기도 짧아집니다. 그만큼 아티스트의 활동 공백기가 더 줄어들고 새 앨범 출시의 스피드를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수익 활동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JYP 엔터의 경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중 가장 선제적으로 멀티레이블 체제를 도입한 만큼 팀당 연평균 2번의 콘서트, 3번의 음반 판매, 2개의 신규 팀 데뷔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죠. 멀티레이블 체제를 갖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브는 2021년 11월 데뷔 이후 10개월 동안 무려 3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셋째, IP, 즉 지적재산권의 페이백 피리어드라 불리는 신인 아티스트의 투자 회수 기간도 짧게 줄여주는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배 아티스트 그룹이 닦아놓은 플랫폼과 노하우에서 효율적인 마케팅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신인 아티스트 발굴과 데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하이브의 경우 BTS는 투자 회수 기간이 약 5년이 걸렸던 반면에 뉴진스의 경우는 2개월 만에 정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특정 아티스트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영 리스크까지 분산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멀티레이블 시스템에는 과연 리스크나 단점은 없을까요?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전략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하이브의 의장인 방시혁은 그의 음악적 스승인 박진영과 함께 JYP 엔터의 공동 창립자였죠. 박진영이 미국 진출의 시행착오에서 배운 선진 멀티레이블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옆에서 느낀 것은 아마도 방시혁 의장일 겁니다. 따라서 그가 JYP를 떠나 빅히트를 설립하고 BTS의 글로벌한 성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방시혁은 박진영의 JYP 2.0 멀티레이블 도입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만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몇 년 후에 있을 BTS의 군대 입대, 이른바 군백기에 따른 빅히트 레이블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필요성과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확보되는 자본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방시혁만의 멀티레이블 구축을요. 2018년도부터 멀티레이블 체제를 도입한 방시혁은 2021년에 빅히트 엔터사를 하이브로 사명을 바꾸면서 더 본격적으로 국내 유수의 엔터사와 레이블 인수합병을 진행합니다. 특히 인수를 통해 대부분의 멀티레이블을 구축한 하이브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레이블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해주되 회사 전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트렌드 인사이트를 모든 레이블에 공유함으로써 시장 변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공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년이 된 지금 BTS의 모든 멤버가 군복무를 하고 있고 모든 멤버가 전역을 하는 시점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이 전략은 대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반 세일즈 차트 1위와 3위를 차지한 세븐틴은 현재 BTS의 공백으로 인한 수익을 채우고 있으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뉴진스 등 각 레이블의 그룹들로 오히려 하이브의 총 매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죠. 여기서 JYP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에 대한 접근과 전략은 차이가 있습니다. JYP는 올해로 설립 26년째 회사로 설립 초창기 때부터 함께한 이들이 대부분 10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일하며 각 본부의 리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엔터사, 레이블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 JYP의 역사 속에서 같이 해온 인력과 시스템 풀에서 멀티레이블을 구축하고 전환해온 것이죠. 또한 박진영 스스로 JYP는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인수 전략은 자본의 차이에서도 불가능하지만 26년 동안 제가 제일 공을 들인 건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JYP는 그들이 구축해온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부의 다양한 레이블과의 파트너십은 가능하지만 100% 흡수하는 인수합병을 통한 멀티레이블 전략은 JYP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브의 경우 JYP와는 달리 이미 업계에 존재하는 외부의 레이블들을 인수하여 내부로 합병한 멀티레이블 형태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JYP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블들 간의 서로 다른 문화와 경영 스타일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거기에 더해 주목할 만한 점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형성 과정은 사실 음반업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단기간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유수의 음반사들이 긴 시간을 두고 외부의 레이블을 하나씩 인수하면서 필요한 적응과 융합, 진화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죠. 반면 하이브는 외부의 새로운 레이블들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JY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개성과 색깔의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창작물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색깔의 컨텐츠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슈퍼 IP, 즉 지식재산권의 탄생 선순환이 지속된다면 K-POP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하이브가 추구해온 멀티레이블의 핑크빛 예상은 오히려 현재 모그룹인 하이브와 레이블 간의 갈등 사태와 같이 전혀 반대의 결과로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죠. 어도우의 대표이면서 어도우 지분의 약 20%를 소유한 미니진 측과 80%를 소유한 하이브의 구조 안에서 하이브는 미니진 측이 외부 투자자 개입을 통하여 어도우의 지분 구조를 조정하고 하이브에서의 독립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회비인 계약서 내용, 뉴진스 멤버들의 인적 사항 등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여 미니진 대표의 해임을 내부 감사와 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미니진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하이브가 독립 레이블인 어도어 운영에 의도적으로 개입 및 방해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데뷔하면서 뉴진스의 모든 컨셉을 카피하여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이를 하이브의 내부적으로 이의 제기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묵살당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일릿의 총괄 프로듀서가 방시혁 의장이었다는 사실은 더 아이러니한 점이죠. 사실 여부를 떠나 제3자의 시각에서도 불거진 이 의혹 자체는 멀티레이블이 추구해온 각 레이블 간의 창작물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슈퍼 IP 탄생 선순환을 지향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멀티레이블이라는 시스템은 거대해지는 엔터사의 조직 혁신에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매우 치밀하고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며 구축 이후에도 레이블 간의 자율성과 함께 형성되는 문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이슈에서 확인된 러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